뇌를 속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 잠깐만요.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오디오를 듣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분명 처음에는 뭔가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을 텐데 지금은 제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의 뇌에서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아, 그런데 혹시 지금 다른 일을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요? 괜찮습니다.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뇌는 원래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니까요. 하지만 잠깐 10초만 실험해 볼까요? 지금 하던 모든 걸 멈추고 오직 제 목소리에만 집중해 보세요. 눈을 감아도 좋고요. 어떤가요? 뭔가 다르게 들리지 않나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고 또 생각보다 훨씬 강력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 방 청소의 비밀. 여러분, 어릴 때 이런 경험 있으셨죠? 방 청소를 해야 하는데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도무지 하기 싫을 때 엄마는 계속 청소해라 하시고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면서 언제 하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정말 우연히 화장실 가려다가 바닥에 떨어진 양말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워서 세탁기에 던졌는데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 뭔가 개운한데? 그러더니 책상 위에 있던 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것도 가져다 놓자. 그 다음엔 침대 위 옷들이 보였고요. 이것들도 정리하자. 결국 30분 만에 방 전체를 깨끗하게 치웠어요. 그때 정말 신기했어요. 왜 이렇게 밀었지?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죠. 시작이 모든 걸 바꾸는구나.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운동이 그렇잖아요. 집에서 운동복 입고 나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일단 헬스장에 도착하면 이미 왔으니까 1시간은 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모르고 있던 뇌의 비밀.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동기가 생겨야 행동을 하지. 의욕이 생겨야 뭔가 할 수 있지.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시작할 수 있어. 완전히 틀렸어요.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이래요. 행동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야 뇌가 동기를 끌어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순서가 완전히 뒤집혀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모든 게 이해됐거든요. 실제로 뇌과학 연구를 보면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나와요. 인간의 뇌는 입력보다 출력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고, 듣고, 읽는 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데 내가 실제로 말하거나 움직인 건 뇌에 깊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영어 공부할 때 생각해 보세요. 영어 단어를 100번 읽어도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근데 친구랑 영어로 대화하면서 서툴게라도 한번 써보면 그 단어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뇌는 사용된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은 진짜 비밀.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칠판에 열심히 쓰면서 설명했는데 집에 가면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어? 분명 열심히 들었는데.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친구한테 한두 번 설명해 준 건 이상하게 오래 남아요. 시험 전날에 친구가 이거 모르겠어 하면서 물어보면 제가 설명해 주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시험에서 가장 잘 기억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출력, 즉 행동이 뇌에 각인된 순간이에요. 뇌는 정말 솔직해요. 이 사람이 이걸 실제로 사용하네? 그럼 중요한 정보구나. 잘 저장해둬야겠다.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반대로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그냥 지나가는 정보네. 굳이 오래 기억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처리해버려요. 이게 바로 왜 인터넷 강의를 100시간 들어도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예요. 뇌가 사용하지 않는 정보로 분류해서
금방 삭제해버리거든요. 그 의욕을 기다리면 평생 못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의욕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의욕은 오지 않아요. 진짜로요. 제가 30년 넘게 살면서 깨달은 건데, 의욕이란 건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운동해야지 하면서 잠자리에 들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 오늘은 좀 피곤한데. 내일부터 하자 이런 식이에요. 내일이 되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바로 의욕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무한 루프예요. 평생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움직이세요. 그러면 뇌가 뒤따라옵니다. 운동을 예로 들어볼게요. 집에서 소파에 앉아 있으면 일어나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운동해야 하는데 하면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죠. 근데 그냥 운동복 입고 신발끈 묶고 밖에 나가서 5분만 걸어보세요. 정말 5분만요? 그럼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이미 나왔으니까 10분만 더 걸을까? 어차피 할 거 20분은 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땀을 닦을 때 뇌는 이렇게 속삭여요. 오늘 잘했어. 기분 좋은데? 내일도 하자. 이게 바로 뇌가 뒤따라오는 순간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똑같아요. 책상 앞에 앉는 게 제일 힘들어요. 공부해야 하는데 하면서 방 청소부터 시작하고 간식 찾으러 부엌 가고 화장실 가고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책상을 피하죠. 근데 일단 연필 잡고 공책에 한 줄만 써보세요. 아무거나요. 오늘 날짜라도 좋고 공부할 내용 제목이라도 좋아요. 그럼 그 다음은 생각보다 쉽게 이어져요. 벌써 한 줄 썼네? 그럼 한 문단만 더. 이미 시작했으니까 한 페이지는 해야지. 이런 식으로요. 진짜 비밀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시작이에요.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세요. 오늘부터 매일 3시간씩 공부하겠어. 이런 거 말고 그냥 5분만 해보자. 이거면 충분해요. 무서운 진실 나쁜 행동도 똑같이 작동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이 다 뇌를 바꾼다고요? 맞아요. 좋은 행동뿐만 아니라 나쁜 행동도요. 미루는 습관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아세요? 뇌가 그걸 기본 모드로 등록해버리거든요. 몇 번만 반복해도 뇌는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미루는구나라고 기억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고민조차 하지 않아요. 자동으로 밀어버려요. 나중에 하자가 기본 설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 본인도 모르게 이런 패턴에 빠진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미루기만 할까? 하면서 자책하는데 사실은 뇌가 이미 그런 회로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소한 일이라도 바로바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신기하지 않나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바로바로 해? 그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뇌가 그런 식으로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뇌는 그 행동을 반복할수록 이게 너야라고 낙인 찍어요. 정말 신기한 건 오늘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내일의 나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결정하는 거죠. 그 반사력이 인생을 바꿔요.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어요. 바로 반사작용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 센스 있다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건 IQ가 높아서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특정 상황에서 어떤 반응이 자동으로 나오는가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터졌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하면서 욕부터 튀어나와요. 그럼 그 순간 주위 사람들은 저 사람은 감정적인 애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재밌겠는데? 하면서 웃어요. 그러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오히려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흐름이 생기죠. 똑같은 사건이에요. 하지만 반사작용 하나로 평가가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직장에서 이런 분을 봤어요.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손을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해볼게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이미지를 다 바꿔놨어요.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행동이 빠르니까 기회가 몰려드는 거예요. 반면에 늘 뒷걸음질 치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기회가 오지 않아요. 결국 차이를 만드는 건 반사력이에요. 좋은 반사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복 훈련밖에 없어요. 테니스 선수가 가르쳐준 교훈. 테니스나 골프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잘못된 자세로 배우면 나중에 고치기 정말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몸이 이미 잘못된 반사를 기억했기 때문이죠. 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불편하더라도 제대로 된 행동을 반복하면 언젠가는 자동 반사가 되어요. 저는 이걸 아이들을 보면서 자주 느껴요. 이거 해볼래? 하고 물으면 대부분 싫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한번 해볼게 라는 대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그 태도 하나가 평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어른이 돼서도 새로운 기회 앞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계속 성장하고 멋지게 늙어가요. 그래도 막상 하려니까 힘든데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알겠는데 그래도 막상 하려니까 힘든데요? 맞아요.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작은 스텝이에요. 거대한 계획 말고 아주 작은 행동 하나. 책상에 앉기, 신발끈 묶기, 전화 걸기. 그 작은 행동이 뇌를 켜는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기라는 것도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사라져서 용감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고 나면 뇌는 그걸 보고 아,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라고 인식해요. 그리고 점점 더 큰 도전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분의 기적.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다. 생각이 바뀌어서 행동이 변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바뀌어서 생각이 변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실험 하나 드릴게요. 하고 싶은데 미루고 있는 일이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그거 지금 2분만 해보세요. 딱 2분만요. 타이머 맞춰놓고요. 2분으로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뇌는 이미 시작했다는 신호를 받고 나머지를 이어가기 훨씬 쉬워져요. 이게 바로 뇌를 속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반복이 만드는 기적. 정말 신기한 건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2분으로 뭘 하겠어 했는데 일주일 지나면 벌써 10분이나 했네? 이렇게 되고요. 한 달 지나면 이제 안 하면 이상해 이런 상태가 되어요. 이때 뇌에서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새로운 길을 내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좁은 오솔길이었는데 자꾸 다니다 보니까 넓은 길이 되고 결국에는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그 길로 다니게 되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첫째, 뇌는 입력보다 출력에 더 강하게 반응해요. 듣고 보는 것보다 말하고 행동하는 게 훨씬 강력하죠. 둘째, 의욕을 기다리지 말고 행동을 먼저 시작하세요. 의욕은 행동을 따라와요. 셋째, 나쁜 행동도 똑같이 뇌에 새겨지니까 주의하세요. 미루는 습관, 부정적인 반응, 이런 것들도 반복되면 자동화되어 버려요. 넷째, 반복된 행동이 반사력이 되고 반사력이 결국 나를 만들어요. 지금의 작은 행동이 미래의 나를 결정하는 거죠.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제발 오늘 들은 내용을 그냥 좋은 얘기네 하고 넘기지 마세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뇌는 듣는 걸로 변하지 않아요. 움직여야 변해요. 이 오디오를 끄고 나면 지금 가장 작은 행동 하나를 바로 해보세요. 정말 아무거나요. 방에 떨어진 양말 하나 주워도 되고, 책상 위 컵 하나 치워도 되고, 스마트폰에 쌓인 알림 하나 정리해도 돼요. 그게 오늘의 나를 바꾸고 내일의 나를 만들 거예요.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뇌는 반드시 여러분을 따라올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3, 2, 1. 시작.